안녕하세요.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커버드콜 ETF에 대해 살펴보고 최고의 종목 7개를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늘 괴로운 선택 중에 하나는 바로 배당이냐 성장이냐 하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정치에서 진보냐 보수냐를 구분짓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저는 정치적으로는 진보에 속하지만 투자 성향은 매우 보수적이어서 배당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완전히 정치적으로 보수인 분이 투자는 매우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성장, 테마, 배당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배당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성장, 테마, 배당 중 제일은 배당입니다. 배당을 받는 것은 왠지 공짜의 느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배당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주가 대비 50% 배당을 주는 주식이 있다 가정합시다. 배당 후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주가가 50% 빠져야 맞습니다. 이를 배당락이라 부릅니다. 주가가 1만 원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1만 원이던 상태의 그 회사의 가치는 1만 원 곱하기 주식 총 숫자입니다. 회사의 가치는 회사 보유 현금의 가치까지 포함된 것을 의미합니다. 무려 50%를 나누어 주었다면 회사의 가치는 반으로 줄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가치를 표현하는 주가 역시 반으로 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배당률이 0.5%라고 가정합시다. 또한 배당은 매달 지급합니다. 연 배당률은 6%가 됩니다. 매달 배당을 지급할 때 0.5%의 주가 하락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 회사가 매일 1%의 주가 변동이 있다면 실제 배당락이 발생한 시점에 많은 투자자들은 배당락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주가가 싸졌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배당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다만 회사는 계속 돈을 벌고 있고 그 돈으로 배당을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배당을 지급하고 그 배당 주기가 짧을수록 주가는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커버드콜 ETF 대부분은 고배당, 그것도 월배당을 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ETF에서 커버드콜을 빼면 많이 아쉬울 만큼 커버드콜 ETF는 종류도 많고 규모도 엄청납니다. 가장 많은 배당을 지급한 ETF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모두 커버드콜 ETF들이며 월 분배율이 2%가 넘는 것도 2개나 있습니다. 월 1%의 배당을 주는 것은 미미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이것을 연 수익률로 환산하면 무려 12%입니다. 사람들은 이 수익률 12%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실제 데이터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나스닥과 S&P 500의 1980년부터의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나스닥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현재 1억 5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녹색 그래프가 수익률 10%이고 붉은색 그래프가 수익률 12%입니다. 나스닥도 가뿐하게 이겨버리는 수익률이 바로 12%인 것입니다. 이들 커버드콜 ETF들이 만약 이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주가마저 하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투자 공부 따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사서 계속 재투자만 하면 됩니다. 가장 수익률이 높게 기록된 소울 팔란티어 커버드콜 OTM 채권 혼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의 종가는 배당금을 제외한 순수한 ETF 자체의 가격을 의미하고 붉은색의 NAV는 배당금을 재투자했다는 가정하의 그래프입니다. 나스닥을 한번 포함시켜보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배당을 아무리 재투자를 했어도 나스닥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같은 기간 팔란티어를 보면 더더구나 말도 안 되게 팔란티어가 좋습니다. 도대체 커버드콜을 투자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QYLD는 미국의 대표적인 나스닥 100 커버드콜 ETF입니다. 배당률은 현재 13%입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배당 13%를 재투자한다면 그래도 멋진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디비던드채널.com에서 간단하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QQQ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토탈 리턴이 배당금을 모두 재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입니다. 118%가 결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QQQ의 600%와 비교하면 너무 아쉽습니다. 코카콜라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우울한 결과입니다. 도대체 코카콜라에게도 지는 주식에 도대체 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매경의 기사 하나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옵션이 결합된 프리미엄을 발생시키는 전략이 바로 커버드콜이죠. 커버드콜 액티브 전략을 취하는 ETF들 중 시가총액 순서로 5개의 총 수익률을 계산한 것입니다. 총 수익률은 당연히 주가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가장 좋은 ETF의 총 수익률 5.59%는 그리 나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S&P 500의 6.76%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역시나 큰 이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커버드콜 ETF는 투자할 가치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면 분명 유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먼저 콜옵션을 알아야 합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선물, 옵션, 콜, 풋 등등 복잡한 것들을 모두 이해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콜옵션, 풋옵션으로 나뉩니다. 콜옵션은 살 권리, 풋옵션은 팔 권리입니다. 여기서는 콜옵션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살 권리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100원의 주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달 뒤에 얼마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을 판매합니다. 그 얼마의 가격이라는 것을 행사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한 달 뒤에 9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팝니다. 아니, 한 달 뒤에 9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25원에 판매합니다. 나중에 가격이 100원 그대로이면 90원에 살 수 있으니 행사를 해도 10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25원에 샀으니 판매한 사람은 15원을 벌게 됩니다. 한 달 뒤에 1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팝니다. 가격은 15원입니다. 11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는 5원입니다. 당연히 높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쌉니다. 한 달 뒤 주가가 104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90원 행사 가격은 14원 이득을 보지만 판매자는 9원 이익입니다. 100원 행사가는 11원, 110원 행사가는 5원 이익을 봅니다. 주가가 120원이 되었습니다. 콜옵션 구매자들은 모두 이익을 보게 됩니다. 매도한 사람은 모두 5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주가 상승에서 손해를 보는 이유입니다. 콜옵션에 대한 설명은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ATM, ITM, OTM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at, in, out of로 표현되는데 이전에 살펴보았던 가격에서 100원이 at, 90원이 in, 110원이 out of입니다. 현재 주가와 행사 가격의 관계에 따라서 ATM, ITM, OTM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커버드콜 ETF들에서 OTM이라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 ATM입니다. 커버드콜 ETF들의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 용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에 타겟이니 고정이니 하는 말이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타겟은 목표를 정해놓는 것이고 고정은 비율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타겟은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콜옵션을 많이 팔면 수익이 늘어나서 좋지만 너무 많이 팔면 주가 상승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적절히 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정은 콜옵션을 파는 양을 미리 정해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체 양의 10%만 매도하는 것으로 규칙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타겟과 고정 중에 저는 타겟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월 단위입니다.
위클리 혹은 데일리라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 혹은 일 단위로 그만큼 자주 콜옵션 매도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콜옵션의 매도 단위가 짧을수록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의 양은 적어지지만 그보다 더 자주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수익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커버드콜 ETF는 단순한 패시브 ETF에 비해서 운용사에서 해줘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액티브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들은 보다 많은 것들을 운용사에서 해주게 됩니다. 심지어는 종목에 대한 부분도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품의 경우 지수에 대한 콜옵션 매도가 아닌 종목에 대한 콜옵션 매도를 진행합니다. 어떤 종목의 콜옵션을 매도할지 하는 결정까지 운용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들 이름은 모두 주식 외에 채권을 포함하고 있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국채라 표현된 것은 국채가 주로 있겠지만 회사채 등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 상품의 경우 채권을 70%를 담고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 안전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커버드콜이 아니더라도 H, 합성 H가 붙은 것들은 거의 구매하지 않습니다. 해지는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환율이 급격히 변해도 이전 환율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환율의 변화 방향에 따라서 이익이 될 수도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지 비용이 생각보다 꽤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매하지 않습니다. 합성은 스왑이나 파생 상품으로 실제 자산이 있는 것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그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합성 H는 합성 방식과 해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당 비용은 합친 것만큼 많아질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모든 커버드콜 ETF 중에서 최선의 종목 7개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드콜 ETF는 총 43개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저 나름의 기준에 의해서 탈락되는 것들을 제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중에서 운용자산이 300억이 안 되는 것들은 제외합니다. 총 9개의 ETF를 지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상품은 좀 고려가 필요합니다.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콜 액티브는 상장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ETF 중에서는 보수가 무척 저렴합니다. DGRW는 미래 수익성을 고려한 미국의 대표 배당 성장형 ETF입니다. 제피와 잽큐는 커버드콜 ETF의 대표 주자들이라 할 수 있죠. DGRW와 스파이를 비교해보면 현재는 스파이가 근소하게 앞서 있지만 DGRW의 성과도 무시할 수 없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와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분명 나중에 투자할 만한 ETF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합성 H가 붙은 환해지 상품 및 합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제외합니다. 총 10개의 ETF를 지울 수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치우친 것들, 채권 혼합 상품은 제외합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취향에 의한 것입니다. 2개의 ETF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당연히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정의 성과가 월등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3개의 ETF 중에서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기간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데일리 커버드콜의 성과가 나머지 2개에 비해서는 좀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총 18개의 ETF들이 남았습니다. 5개의 카테고리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5개 종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봅니다. 고배당에 대한 것 3가지와 코스피 200에 대한 것 2가지가 있습니다. 고배당 부분은 특별히 선택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보다도 성과가 좋은
코덱스 금융고배당 탑1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을 선택해야 합니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 좋습니다. 코스피 200과 비교했을 때 성과는 나쁩니다. 다만 코스피는 향후 횡보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스닥 관련해서는 3개의 종목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코덱스 OTM이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뒤처지고 있고 라이즈의 경우도 미세하게라도 밀리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을 차트에 포함시켜 보아도 크게 뒤지지 않는 성과를 보입니다. 타이거 나스닥 100 커버드콜 상품이 선택되었습니다. S&P 500 관련해서는 2가지 ETF가 남아 있습니다. S&P 500 부분은 2개의 ETF뿐이고 타이거가 조금 나은 모습을 보입니다. 코덱스의 경우 거래량이 부족한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타이거를 선택합니다. AI 및 빅테크 관련해서는 4가지 ETF가 남아 있습니다. 4가지 ETF 모두 수익률의 측면에서 크게 부족한 점은 없습니다. 라이즈의 경우 최근의 상승 움직임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히려 원래의 지수와 커버드콜이 놀랍도록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살짝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AI 및 빅테크 관련해서는 이 2가지 ETF를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엄청난 이유를 대는 것은 좀 무리한 것입니다. 그저 약간의 취향의 차이일 듯합니다. 팔란티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다른 것들은 0.3% 정도의 수수료인데 이것은 수수료가 조금 높다는 정도의 이유를 달 수 있을 듯합니다. 미국 배당 관련해서는 4가지 ETF가 남아 있습니다. 월등한 차이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 관련 커버드콜로는 단연 최고의 ETF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택된 7개의 커버드콜 ETF들의 목록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전적으로 저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투자 권유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이다.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존 템플턴 경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